공원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책을 한 권 가져가고 연필 가져가요. 그럼 공원 가면 조용하잖아요. 그 책을 천천히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 그리고 새가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 새가 쪼잖아요. 그럼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그런 독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도 보면은 뭐 아침형 인간, 점심형 인간, 저녁 인간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의 그 맞게,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환경을, 독서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책가방을 큰 걸 갖고 그냥 책을 놓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버스 기다릴 때도 한 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버스 안에 타든 책을 항상 가까이 갖고 있는 정신 몰아가 되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에 잠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습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시간, 쉬는 시간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냥 그거는 이제 그 편의를 세놓은 거고 사실 그것도 되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용어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그런 거죠. 책을 많이 읽기로 작심하고 행한 시점이 언제쯤 돼요? 예, 그렇죠. 누구한테나 이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누가 너 책 안 읽으면 내가 공복을 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어가잖아요. 그죠? 독서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LG 전자에서 이제 수출업을 이제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상품 기획, 반도 패션에서 이제 옷 만드는 것도 머천다이저를 했었고. 머천다이저를 하면서 컨셉 잡아가지고 땡칠하는 전과정을 다 이렇게 기획사원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넓게 시스템적으로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대기업 가서 그런 일을 맡기 쉽지 않았는데 전 프로세스 기획부터 완전히 마지막 죽음까지 그 전 사이클을 다 커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출부서 가서 이제 수출을 오랫동안 했고, 그다음에 전략부서에 좀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이거를 잘 어필할 거냐 하는 쪽으로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그런 프로세스 체인에서는 그 영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결국 뭐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을 가치를 인정받는 게 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했었는데, 패션 다닐 때는 이제 무슨 모델 이렇게 구해가지고 옷 입혀서 이제 화보도 만들고 그다음에 패션쇼도 하고 이런 걸 다 이제 했거든요. 물론 제가 다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인바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획해가지고 이게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옷 프린트하는 회사도 가보고 단추 만드는 회사도 가보고 직조하는 회사도 가보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한 게 아니고 다 경험해가면서 이걸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개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5년을 그 혁신 업무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혁신 업무. 회사에서 이제 혁신을 이렇게 전사적으로 진행하면서 강제적으로 그 부서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제가 제일 고쳤는데 뽑힌 겁니다. 수출부서에서. 원래 혁신은 저 이제 품질 혁신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이제 보통 품질 혁신 그러면은 협의의 품질입니다. 그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품질을 보통 혁신하는 것을 품질 혁신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무지하게 넓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직무 사업 단일할까 거기당 한 명씩 차출했는데 제가 이제 수출부서에서 뽑힌 거죠. 그러니까 수출부서에서 그런 혁신 쪽으로 갈 그 캐리어 패스가 원래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전세적으로 하다 보니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혁신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전사적인 업무를. 휴대폰 조직에서 LG인가. 그러니까 뭐 부서원들 이 사고도 바꿔야 되고 조직 문화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스킬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문제 좀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좀 바빴어요. 항상 그 출장 다니고 그러니까 바쁜데 근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신 교육을 8개월을 받았어요. 그 컨설턴트 와서 8개월을 이제 영어를 계속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통계만 가르치더라는 얘기 통계. 그래서 잘못 오도하는 겁니다. 우리 혁신이 통계로 되는 게 아닌데 그냥 통계학만 아니에요. 뭐 표준 편차도 없고 뭐 정규분포가 없고 그냥 막 머리에 쥐관하는 거죠. 저거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런 거. 실제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수업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무지하게 많이 읽었죠. 1년에 그전에는 3권도 안 읽었습니다. 근데 2주일 동안에 3권을 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신감 얻으니까 2주일에 1년치 이상을 읽었네요. 그 3권을 읽으니까 누우면은 천장에서 막 지식들이 막 왔다 갔다 층들은 막 떨어지는 거야. 되게 뿌듯하잖아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제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생긴 겁니다. 아까 독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점점 늘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300권을 읽고 작년에 400권을 읽었어요. 그거는 빌리는 책, 도서관에서 빌린 책만 그래요. 물론 집에 있는 책까지 는 더 되겠지만은.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현재 제가 음악 칼럼을 8개를 썼어요. 8권을 썼습니다. 한 달에. A4지로 8장을 쓴 거예요. 그죠? 그건 많이 쓴 거예요. 한 장 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숙달 되면 그렇지만 일주일에 2개 쓰는 게 너무 시간이 빨리 오는 거야. 글 쓰는 거. 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는 거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소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어느 게 먼저냐가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이 나가니까 그거 보고 융합 독서법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칼럼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 SNS 안 했어도 물론 SNS 좀 인터넷에 올라간 것도 SNS 되겠지만 그게 이제 홍보가 저절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글 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글 쓰는 게 아까 이제 좋은 질문인데 글 쓰는 게 독서법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독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책 한 권 쓰는 게 책 500권 읽은 거에 효과가 있다. 뭐 실제로 그 말 한 사람이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책 쓰려고 생각해보세요. 잘 안 나가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책 쓰지. SNS 책 한번 쓰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 선생님한테 SNS를 한번 둘이 써보자. SNS 잘 하니까 쓰고 나는 트리저를 해가지고 엮어서 융합적인 쓰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열정, 자신감, 도전정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면 되는 겁니다.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SNS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 엄청 들여가지고. 그래서 만약 어느 정도 이렇게 골고루 잡으면은 또 고객 입장에서 뭐를 포함했는지 제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책 쓰는 거는 누구나 다 저는 누구한테나 다 제안할 수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하고 제가 경험한 인생하고 융합해서 섞어요. 그러면은 차별적인 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정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죠? 챙겨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게 됐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책을 읽을 적에, 처음에 2주일에 3권 읽을 적에 어떤 책을 읽었냐. 그 당시에 소위 그 경영학 구루, 대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왜냐면은 아무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도움되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은 게, 그 당시에 이제 피터 드럭 구루. 그 다음 이제 경영학, 뭐 전략 이런 쪽에 구루였죠. 그다음에 톰 피터스라고 있어요. 톰 피터스라고. 그 사람은 마케팅의 그 구루라고 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주 책을 재밌게 쓰는 사람입니다. 마케팅의 구루라고 톰 피터스라고 있어요. 톰 피터스. 그 사람 책. 그 다음에 그 오마이 게니치. 그 당시 이제 그 오마이 게니치가 그 컨설턴트, 맥킨지 컨설턴트 출신이죠. 오마이 게니치의 책.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있었어요? 뭐, 세븐에디드 있었죠. 그죠? 코비 선생님. 세븐에디드. 그 다음에 뭐, 내 치즈를 어떤 놈이 가져가서 이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베스트셀러 내지는 많이 거론됐던 책들, 저는 그것들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책 위주로 책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야 진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되게 많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스승이 누구냐? 당신의 스승. 저는 책이라 생각해요. Book is my teacher, my mentor, my master. 싸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누가 며칠 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이 스승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그게 느끼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스승이라든지 멘토 제대로 만나본 사람 거의 없어요. 저는 멘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인 멘토가 없다는 얘기죠. 저한테 너 무슨 이렇게 해서 잘해봐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불행한 거죠. 멘토가 있는 사람은 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멘토.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저보다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변화할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을 똑바로 삽니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제 혁신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책을 읽다 보니까 혁신은 어떻게 된다는 게 제가 이제 감이 잡혔어요. 저도 수대받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소위 이제 경영 쪽에 있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짓을 하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구로들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하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 다니겠다. 어떤 너 자리 잡아놓은 거 있냐.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죠. 일 그냥 하는 거지. 갈 때 잡아놓고 일하지는 않았거든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더 일을 해라. 그래서 5년을 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서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배운 걸 가지고. 근데 제가 혁신하면서 그 컨설턴트에서 배운 거는 통계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가르칠 생각 안 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도 매뉴얼에 다 있어. 클릭하면 다 돼. 근데 대부분의 저랑 30명이 교육받았는데 많은 부분은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가르치는, 그 통계를 가르치는 데 집중했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인간을 가르치려고 얘기했어요. 인간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통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인간 혁신, 인간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차별적이 된 거죠. 야, 저 사람 강의 통계학 강의라고 왔더니 통계 얘기는 안 하고 이상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게 가슴에 와닿고 나를 생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 강의 듣고 사표 많이 냈어요. 제가 그 얘기했었죠? 사표 많이 냈어요. 자,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지도 생각할 기회가 없이 쭉 루틴하게 살다가 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는 3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했어요?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데 나는 이 주어진 환경에 그냥 적응만 하면서 살면서 노력을 안 했어요. 자, 이제는 새롭게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더 큰 내 가슴속에 있는 자이언트를 찾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책이 있는데 Awaken the Giant Within, 그런 책이 있었죠, 그죠? 자, within, 내 가슴 속에 있는 자이언트를 wake는 아주 이제 타동사가 되겠죠, 그죠? 깨우쳐라 되겠죠.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거인이 있어요.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 거인을 만나고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 쇼가 그분이 이상하지만은 날이 갈수록 진짜 맞는 말 했다. 진짜 제 생각하고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묘비명이 있잖아요. 우물쭈물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 내일 죽으면은 완전히 우물쭈물 하다가 죽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SNS 배우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책 읽고 그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하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인생을. 자, 그래서 이걸 깨우쳐야 된다 이거죠. 우리 가슴속에 있는 거인. 깨우치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거인이 있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달을 띄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식, 경험, 지혜, 뭐 자원, 뭐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 뭐야 자극이 돼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누가 깨워줄 거냐는 거죠. 깨워주는 사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전 책을 그런 툴로 쓴 겁니다. 저를 깨워주는 사람.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없으신 분들은 멘토를 만들어야 돼요. 나이를 떠나서
사람을 못 만나면 책을 만나든지 해야 돼요.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다 인생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자원 부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원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자원 중에 그 돈 안 들면서 돈 안 든다 이런 얘기 떠나서 상당히 효과적인 자원이 있어요. 심리적 자원, 심리적 자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이제 그 갤러리를 다니면서 많은 작품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잡지시도 보고 보는데 보면은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런 순간 감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신감과 열정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지. 난 저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좌절해요. 저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미대 나왔다고 깜짝대는 거 그만하고 그냥 셀러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신감과 열정. 일단 저는 그런 거죠. 아까 열정 속에 자신감도 포함시켰지만 자신감이 있을 경우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 그죠? 학습의 달이죠. 그죠? 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 뻥 경영이라는 새로운 그 경영학의 그 뭐랄까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대외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뻥 경영이라고. 근데 우리가 뭐 지식 경영 무슨 경영 많잖아요, 그죠? 창조 경영 그 중에 하나입니다. 뻥 경영. 제가 이제 이걸 빨리 이제 브랜드화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야죠. 근데 뻥 경영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래서 긍정적 착각, 이게 긍정적 착각이라는 거. 자, 재료 뻥이 심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는 얘기죠. 뻥이 심한 경우는 뭐예요? 자기 부족한 것을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걸 좋게 보고 격려해줄 적이 그 사람은 진짜 뻥이 되는, 뻥이 터져가지고 진짜 뭐가 거인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쟤는 뻥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묵살하고 그러다 보면은 주눅이 드는 거죠. 그죠? 왕따의 반대가 뻥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왕따 당하는 학생들은 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뻥 치는 사람들이 뭐 깡패가 되든 뭐가 되든 하겠지만은 뻥이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 뻥. 긍정적 뻥, 또는 긍정적 착각. 자, 제가 이제 미술 쪽에 이렇게 인벌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아주 멋진 화가 얘기를 듣게 됐어요.